이제는 사건이 돼버린 국민의당의 증거 조작 사건. 이유미, 이준석 둘 중 한 명은 적어도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국면으로 오늘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증거를 조작한 이유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조작된 증거를 발표하도록 보고한 이준석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둘 중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 기자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이유미는 당 차원에서 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생각은 어떤가? 들어보시죠. 2시간가량? 대략 2시간가량? 저한테 전화 와서 올라오라고. 올라갔더니 그때 이거 조작이래. 이유미가 조작했대. 정말 전 그때 알았어요. 진짜냐고. 부단장님하고도 이제 뻥친 거죠, 사실. 제가 성공하겠다고 하면은 2030위원회 이름으로 그걸 했겠죠. 그건 아니거든요. 후회는 되죠. 내가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봤을 걸. 너무 무섭고 이 정치가. 이유미 씨는 검찰 수사에서 당 차원에서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유미가 나도 속였다. 이유미 혼자 한 것이다. 라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당시에 이를 폭로했던 국민의당의 공명선거 추진단의 이용주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당시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발표 이후에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준석과 이유미는 이 제보 조작에 대해서 공모한 건 아니다. 이준석은 여전히 모르고 있던 것이 맞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이용주 의원은 역시 이준석 최고위원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유미가 혼자서 꾸민 일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준석, 이유미가 주고받았던 카톡 대화를 저희가 출력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 카카오톡 메시지로 본 당시의 상황. 이유미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선 20여일 앞둔 4월 22일에 연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27일, 이유미에게 맥주 한 잔을 하자라고 이준석은 제안을 하고 두 사람은 2시간여 동안 이른바 번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유미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동료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파한 직후 카톡 대화인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기자들이 시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까는 게 좋다네 라고 일종의 독촉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주말 안에 해보겠다. 뭘 해보겠다는 건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이유미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문제의 카톡 캡처 화면을 전송하게 됩니다. 조작된 캡처 화면이었죠.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카톡은 전개됩니다. 5월 3일 이유미가 이준석 씨에게 이런 카톡을 보냅니다. 녹음 파일을 보내드리려고요. 그리고 문제됐던 조작된 음성 파일을 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철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준석 씨가 그 김 씨가 현재 교수냐? 왜냐? 녹음 파일에서 이유미 씨가 교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유미의 남동생인 거를 이준석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 씨가 여자인가?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의 제보 내용을 캠프 측에 바로 보고를 합니다. 카톡. 그 남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네. 라고 하니까 이유미 씨가 동의를 얻어볼게요. 그리고 이유미는 제보자의 메일 주소를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5일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다음 날인 6일 이준석 최고는 이렇게 보냅니다. 팩트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자 이유미 씨가 제보자가 이 정도 했으니 그만하자는 입장이다. 정말 난처하다. 내일도 졸라보겠다. 그러자 이준석 최고위원은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는 카톡 대화 내용을 주고받았다라고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이 어제 공개를 한 셈인데 김광덕 전 의원님, 정치부장 하시면서 올해 정치 이슈를 취재하셨으니까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용주, 이준서 이 당사자들은 이유미가 한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유미는 검찰 조사에서 아니다, 저들이 지시한 것이다. 김 부장께서는 정황상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카톡 내용만 보면 일단은 서로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한 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제보를 소위 공개하자 이렇게 해서 소위 EJ라 그럴까요? 이신전심, 이씨들끼리 자꾸 하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심전심이네요. 이 씨를 내세워서 이 씨를 제가 뭐 이런 뭔가 이 이심전심이라든가 그래서 서로 논의한 거는 맞는데 근데 그럼 과연 그 제보가 조작된 거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과연 알았느냐? 근데 이제 카톡만 보면은 저걸 보면은 정확하게 조작되고 있다는 거는 모르는 거로 저걸 사실이라면 그거는 저것까지 또 조작해서 카톡을 서로 주고받지 않았다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몰랐다는 거로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유미 씨가 최근에 검찰 조사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는 사람들한테 보낸 그거의 카톡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당의 지시에 따랐고 그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사실상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시를 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그런다. 자기가 꼬리라는 건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든 지금 현재 이유미 씨는 약간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 당에서는 저런 카톡 내용까지 하면서 볼 때 이유미 씨의 단독 과잉 충성에 따른 단독 범행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서로 말이 좀 엇갈리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피의자로 전환이 됐어요. 네, 검찰에서 지금 이유미 씨와 이유미 씨 동생도 녹음을 했기 때문에 동생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 사람들을 일단은 고루 조사를 해야 과연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냐 참 당 차원에서 개입한 거냐 이게 드러나서 당 차원에서 개입했다면 사실 당이 존립의 이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생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제 이유미 씨의 개인 범행이다 하면은 그것도 뭐 엄청난 저는 근데 그것도 문제라고 보는 입장 요것만 이야기 마무리하면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신문사에 비유하자면 어떤 이 이유미 씨라는 게 당원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보를 갖고 왔다 그러면 신문사의 소위 데스크 부장이나 편집국장이 그 정도 엄청난 내용을 갖고 왔으면 실제로 우리가 공개를 안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 구체적인 신원을 물어보는 게 당연하거든요. 여기 언론에 계신 우리 정 의원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그거를 확인되지 않은 그거는 공개를 안 하더라도 확인하지 않고 일개 당원의 주장 비록 핵심 당원이긴 하지만 당원의 주장만 믿고 저런 거를 과연 엄청난 전국을 흔들 수 있고 대선 결과를 뒤을 수도 있는 거를 공개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당시의 당의 최고 지도부인 당 대표라든가 후보라든가 거기에 주요 당직자들은 그런 걸 확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비록 제보 조작을 몰랐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그거는 책임은 피할 수 없다.